자, 오늘은 아마 세 타임 쪼개서 하는데 아마 두 타임 하면 끝날 거야. 두 타임 하면 끝날 거고 마지막 타임에 뒤에 챕터 2 좀 풀 시간 줄 거고. 자, 우리가 수학2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챕터 2거든? 챕터 2인데 요거는 수학1, 수학2 통틀어서 가장 수업할 내용이 많은 챕터야. 예전에 너네가 2대1 막 그 길관계 배우고 막 했던 거 길게 배우고 막 3차 함수 막 박스 그려서 그리고 했던 거 있잖아. 그게 여기 파트 1에 없는데도 내용이 좀 많아. 알겠지? 그리고 여기는 그냥 수학 1, 2 통틀어서 가장 고난도 문제가 많고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번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12번 그 적분 문제도 여기 개념이 있었어야 풀 수 있는 거고 14번 문제 뭐 대부분 안 푸셨겠지만 그 공통접선 그 문제도 여기 파트고 그 다음에 이번 3월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 있지 22번 그것도 여기 파트 문제야. 알겠지?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들 중에서 웬만해서는 무조건 이번 수능에도 두세 문제는 여기 챕터 2랑 챕터 2에서 쓰는 개념 가지고 적분 쓰는 거 나온다 생각하면 돼. 자, 여기는 오늘은 일단 화요일 수요일에 수업할 여기 본격적인 그래프 그리기 내용을 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베이스만 좀 쌓아놓고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에 아니다. 그러고 나서 화수까지만 이거 진도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적하고 확통 이렇게 나눠서 할 거거든. 그거는 내가 나중에 그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고 일단 앞타임에는 조금 간단한 얘기를 좀 할 거니까 198쪽으로 먼저 오자. 자, 우리가 조금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필요 없는 내용들부터 좀 할 거야. 198쪽으로 가. 자, 먼저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얘기를 좀 할 건데 여기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먼저 복잡한 거 생각할 거 없이 이그샘플 1번 볼게. 바로 그냥 문제에서 그냥 보는 게 마음이 편해.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는 fx가 2점 0,0, 6,0을 지난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자, 0,0하고 6,0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x축 위에 있을 테니까 x축을 이렇게 그어. 그러고 나서 0,0을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6,0은 여기가 있겠지. 여기 이렇게 다 있어. 자, 그러면서 저 사이에 그래프를 그릴 건데 미분 가능하게 그릴 거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분 가능하게 그려야 되니까 스무스하게 그려야 돼. 그러면 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괜찮지? 요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래프 모양이 3차 함수 마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지. 맞지?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저 사이에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밑에 교과서 개념 롤에 정리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저기 그림에 보여줄게. 별표 치지 마.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 자, 함수 fx가 a랑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할 때 자, 세 번째 줄에 fa는 fb면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양 끝에서 이렇게 함수값이 같을 때 자, 함수값이 같아. 그러고 나서 내가 저 초록 색깔 두 점 사이를 미분 가능하게 내가 이어봤어. 그때 줄 하나만 치자. f'c는 0. 자, 그거 하나만 줄 치자. f'c는 0. 자, 그 사이에 기울기가 0인 지점이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했어. 그림에서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잘 봐. 증가하다가 감소해도 요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존재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해도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요 사이에 존재하고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도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요 사이에 존재하지. 그러면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두 점의 함수값이 같을 때 이 사이를 미분 가능한 함수로 이으면 그 사이에 무조건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돼. 알겠지? 여기는 너네가 작년에 이제 수학2 공부할 때도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걸 주제로 해서 수능에 문제가 나올 수는 없어. 요게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가끔 출제된 적이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의 그냥 기억 정도의 그냥 확인해보는 용도? 요 정도로만 그냥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주실게. 자, 넘어가 주시면 된다. 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자, 이그샘플 2번 같은 거 한때 2014학년도 13학년도 이런 한 10년 전쯤에 한때 잠깐 나오다가 요즘 또 안 나오는 추세긴 한데 이거 한번 풀어보자. 자, x가 0보다 크다 해서 그러면 y축 오른쪽을 얘기할 것 같아. 근데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고 fx가 x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저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2번은 자, 2번은
y는 x 더하기 1을 내가 먼저 그린 다음에 자 요거보다 fx가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위에다가 fx를 내가 표현을 한번 해볼 거야. x 더하기 1보다 위쪽에 있으면 크거나 같은 거잖아. 자 근데 f1이 2라고 했어.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얘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2가 된다고 했으니까 1,2를 지난다는 거거든. fx라는 저 곡선이. 근데 1,2는 요 직선 위에 점지. 여기 x에 1을 집어넣으면 y는 2가 되니까 자 여기에 내가 임의로 그냥 아무데나 1,2를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 자 이건 굳이 필기할 필요 없다. 세 개 다 있으니까. 자 간단하게 그냥 일단 앞에 처음에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눈으로만 그냥 보면서 넘어가면 돼. 자 그러면 fx가 미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왼쪽에서 오고 있을 거야. 왼쪽에서 오고 있는데 요 점을 지나야 되는데 x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요 직선을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지나갈 때 1,2에서 뭐 하면서 지나가면 괜찮아져? 접하면서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면 너네가 저 유형에서 너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좀 이따가 고난도 문제에서 하나 볼 건데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말고는 너네한테 질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도 아니다 다를까 여기서 x가 1일 때에 기울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지. f'1의 값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 그러면 fx라는 놈은 여기서 접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 프라임 1을 물어보면 요 직선의 기울기를 대답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한동안 조금 나왔던 얘기고 요거 앞에 접선에서도 너네한테 한번 내가 접선이 아니라 챕터 C에서도 내가 문제 보여준 적이 있거든. 예를 들어 뭐 C30번 같은 건데 자 여기 C30번 써놔. 이게 앞으로 또 출제가 되면 이렇게 쉬운 거 말고 앞에 C30번 문제 있거든? 그 정도로 아마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나오면 알겠지? 자, 한 3점 뒤나 4점 앞으로 나오면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증명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수능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증명들이 아니야. 그냥 넘어가 주시면 돼. 자, 그리고 이 디테일한 것들은 본인이 혹시나 나중에 논술, 수리 논술이나 아니면은 뭐 양론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면 요거 읽어보면서 다 공부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수능 대비로는 그냥 눈으로만 한번 쭉 읽으면서 지나가면 돼. 알겠지? 복잡하게 하지 마. 자, 200쪽. 자, 넘어가. 최대 최소의 정리 다 앞에서 했던 거. 201쪽에 자, 201쪽에 롤의 정리 또 다시 증명 나와 있는데 수능을 우리가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쓱 읽고 넘어가면 되는 애들이야. 자, 202쪽. 자 그러면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 관해서 뭐 물론 수능에 나온 적은 없다. 근데 한번 연습형 한 번만 좀 해볼게. 이그샘플 3번 봐봐. 이그샘플 3번에 롤의 정리를 만족 줄 쳐봐. 롤의 정리를 만족. 그거 어떻게 읽는지 알려줄게. 롤의 정리를 만족. 그러고 밑에 써 F'C는 0이라고 써. F'C는 0. 자,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는 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롤의 정리라는 건 여기 사이에서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존재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지점을 찾으라고 하는 건 기울기가 0인 곳을 찾으라는 소리야. 됐어? 그러면 fx에서 x세제곱 빼기 9x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해서 써주면 x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 3이 되거든? 됐어? 자, 그러면 이거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은 없겠지? 자,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얘를 그리면 요렇게 그려질 것이고 x축과 만나는 점들을 내가 간단하게 표시해볼게. 자, 요렇게 돼. 됐어? 자, 이거 비율관계 연습 한번 할 겸 하는 거야. 자, 그럼 봐. 3번에 2번에 보면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라 있거든? 그러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라는 지점을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누가 되는지 찾으라는 소리야. 다 알지? 어디야? 여기거든? 여기가 기울기가 0이 되고 즉 여기가 극대잖아. 극대. 그러면 봐봐. 여기를 우리가 C라고 한다는 소리고 C가 얼마인지 찾으라는 소리거든?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 알겠지? 자, 나중에 파트 2에서 다시 이거 정리는 해줄 거야. 근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대 루트 3인 걸 이용할 줄 알아야 되겠지 나중에. 자, 그래서 C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고 지나가 주시면 돼. 됐지? 뭐 수능에 나오는 소재는 아니야. 그냥 한번 연습 겸 한번 보라는 거야.
자, 평균값 정리. 이제 203쪽으로 넘어갈게. 이것도 그냥 눈으로 쓱 보시면 돼. 눈으로 쓱 보시면 되고, 사실 그나마 평균값 정리는 출제가 좀 된 적이 있기는 있어. 근데 거의 공통 과목 여기 수원 수토에서는 나온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미적분에서 적분 쪽이나 이런 데서 좀 엮어서 낸 적이 한 번씩 있는데, 그거는 수투 선택한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어. 그냥 공통 과목 하는 사람들은 볼 필요 없고, 미적분 하는 사람들만 나중에 해당 기출문제 풀 때 아 평균값 정리 요렇게 쓰는구나 라고 나중에 배우면 돼. 알겠지? 지금은 그냥 요 정도로만 보고 갈게.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롤의 정리랑 비슷해. 자, 요 점하고 요 점이 있어. 그러고 나서 저 두 점 사이를 이렇게 이어볼게. 아니면 저기서 한 것처럼 1번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도 한번 이어보고, 아니면 3차 함수 모양처럼 막 요렇게도 한번 이어볼게. 자, 요런 식으로도 한번 이어볼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문장에 해당하는 걸 보여줄 거거든. 자, 옆에 좀 쓰자. 이거 식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말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편해. 양 끝점에 평균 변화율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 자, 양 끝점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면 한 번만에 이해하실 거야. 자, 기울기가 같은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 자, 무슨 말이냐? 양 끝점, 이 점과 이 점을 내가 양 끝으로 잡아놓은 거야. 자, 얘네들의 평균 변화율은 요렇게 그은 다음에 요거의 초록 색깔의 기울기를 얘기하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자, 근데 이것과 기울기가 같은 순간 변화율이 있다는 말은, 순간 변화율은 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거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랑 평행한 기울기를 가지는 접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그림에서 확인되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자, 기울기가 같은 접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됐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존재하는 곳이 있을 거고, 요것도 당연히 존재하겠지. 그치? 이렇게 존재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요 정도만 그림으로 보고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 알겠지? 자,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뭐 뺀 함수를 하나의 그 새로운 함수로 생각하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는 내가 오늘 뒤에 문제에서 엮어가지고 내가 얘기 다 할 거니까 좀 넘어가 주고, 자, 다 필요 없어. 그냥 한번 쓱 읽어보면 돼. 여기는. 자, 빨리빨리 넘어가자. 이 증명 같은 거 우리가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 204쪽으로 가자. 자, 아직 주제 안 나왔어. 그냥 우리가 수투에서 교과서에서 배우긴 했지만 딥하게 들어갈 필요 없었던 것들만 다시 계속 그냥 눈으로 보는 거야. 자, 204쪽에 교과서 개념, 이것도 별표 칠 거 없어. 그냥 눈으로만 보자. 너네 그 박스에 그래프 봐봐. 자, 박스의 그래프 봤어? 204쪽에 지금 뭐 하고 있어? 상태가 증가하는 상태지. 너네가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증가한다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되고, 자, x 좌표가 증가하면 y 좌표도 증가한다라고 정의상 그렇게 쓸 수 있겠지. x 좌표가 증가할 때 y 좌표가 감소하면 그냥 그 함수는 감소하는 상태가 될 거고. 됐어? 자, 요 얘기들을 앞에서 뭐 평균값 정리 이런 거 이용해서 설명하는 건데 다 그냥 수능 풀 때는 필요 없는 얘기들이다. 자, 넘어가서 205쪽에 이제 첫 별표. 자, 박스. 자, 박스 첫 별표 치자. 205쪽 박스. 자, 내가 넘어간다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복습할 때 여기 내용은 책 읽듯이 그냥 읽어봐야 돼. 책 읽듯이. 자, 여기 박스 내용은 이제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 1번.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는 이유가 뭐야? 도함수의 부호를 보려고 그러는 거지. 왜? 도함수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야. 근데 도함수가 양수면 기울기가 양수라는 뜻이니까 함수가 뭐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거고, 도함수가 음수면 기울기가 음수니까 함수가 감소하고 있는 거지. 너네가 그거부터 배운 다음에 3차 함수, 4차 함수 어떻게 그리는지 배웠던 거잖아.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거고, 자,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래프는 우리가 다 그릴 수 있겠지. 사실 뭐 더 깊게 이해할 게 없다. 넘어가.
자, 206쪽 밑에 내용은 똑같은 것도 반복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고, 자, 207쪽에 그 벤 다이어그램 보여? 그거 별표 쳐. 자, 이것도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좀 디테일한 이런 요소들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너네 지금 그 벤 다이어그램 제일 안에 f'x가 0보다 크다 보이지? 그럼 제일 안에 있는 함수는 그냥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함수야. 자, 그 밖에 증가하는 함수 미분 가능 보여? 그 박스랑 그 바깥에 f'x가 0보다 크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 너네 잠깐 쓰고 다시 내가 앞으로 좀 올 건데, 여기 안 써져 있나? 아, 안 써져 있었구나. 자, 잘 봐. fx가 증가하면, 자, 이거 오른쪽에 좀 써. 방금 내가 벤 다이어그램 별표 치라고 한 거 저 밑에 써져 있긴 한데, 이거 내가 지금 그냥 여기 이렇게 필기하자. 자, f'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하나 써놔. 자, f가 증가하고 있으면 f'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그래프에서 내가 한번 보여주고 나면 너네가 바로 이해하실 거야. 자, fx가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 대표적인 함수. 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 거. y는 x 3승이야. 잘 봐. 증가하면 0보다 커야 될 것 같은데 왜 같아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x 3승 그래프야. 왜? 잘 봐. y는 x 3승 이 그래프는 0,0에서 기울기가 0이지.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거든? 그러니까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거야. 근데 너네 y는 x 3승은 증가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됐어?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는 함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워야 되는 거고, 이걸로 기본 유형으로 수능에 많이 나왔어. 알겠지? 자, 요게 첫 번째 얘기.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쓰자. 요렇게 돼 있으면 틀렸어. 자, 반대로 가려면 같다가 붙으면 안 돼. 자, 반대로 가려면 자, 반대로 갈 때는 같다가 붙으면 안 돼. 자, 왜 안 돼? 무슨 발레가 있어? 자, 발레 있지? 무슨 함수야? 이거 상수함수가 발레다. 자, 상수함수 y는 c. 자, 써놔봐. 자, 그래서 봐봐. 프라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거든? 왜? 프라임이 전부 다 0이잖아. 근데 상수함수는 증가함수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발레 때문에 역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됐어? 자,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한 이것도 207쪽 밑에 세 줄 딱 정리가 돼 있거든? 말로 정리돼 있으니까 요 내용도 너네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 자, 그래프는 요 정도로만 그냥 그려놓고. 됐으면 넘어가자. 자, 넘어가서 208쪽이야. 자, 함수의 극대화 극소 보이지? 함수의 극대화 극소. 잘 봐. 지금 요 그래프들 보면 올라가 있는 봉우리는 뭐라고 불러? 극대라고 부르고, 내려와 있는 봉우리는 극소라고 부르지. 그치? 자, 근데 밑에 박스에, 너네 박스 이거 보면 박스 옆에 써. 박스 교과서 개념 돼 있는 거 있지? 이거는 뭐 당연한 거라 별표 칠 건 아닌데 극값에 대해서 너네한테 얘기할 게 좀 있어. 자, 극값은 쓰자. 극값은 미분 불능 불연속이어도 생길 수 있다. 자, 미분 불능 불연속이어도 생길 수 있다. 자, 극값은 미분 불능 불연속이어도 생길 수 있다. 자, 그리고 왼쪽에다가 왼쪽 위에 책이 없어 이거. 그래서 내가 좀 여기 쓸게.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없어. 자, 책 208쪽 왼쪽 위에 극대라고 써봐. 왼쪽 위에 극대. 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극대들 몇 개 좀 얘기해 볼게.
자, 요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미분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치? 점점이잖아. 미분 안 되잖아. 근데 저 지점도 극대라고 해. 극대의 정의는 근처에서 가장 큰 수를 극대라고 해. 됐지?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되겠네. 자,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서 이게 뭐 극대 극소가 아니냐? 이거는 극대가 돼. 얘도. 윤성아, 썼어? 자, 극대가 된다. 자, 그래서 봐. 이번 미적분 30번 문제에서 나왔지. 뭐야? 그래프 모양이 30번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어. 이러면서 처음부터 등장하는 극값들을 순서대로 A1, A2, A3 이런 식으로 수열로서 정의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잘못 시도한 애들은, 그러니까 잘못 시작한 애들은 여기 A1, 여기 A2, 여기 A3, 여기 A4 이렇게 잡아서 잘못했었어. 근데 뾰족점도 요 근처에서 가장 작으면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봐봐.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A1이었으면 이게 A2, A3, A4, A5, A6, A7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필기할 건 아니고, 자, 요게 이번 30번에 등장했던 거고, 오늘 아마 뒤에 보면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14년 전에 이 얘기가 나온 적이 또 있거든. 자, 14년 전 문제에서 한번 또 볼 거고, 자, 그리고 이것도 돼. 이거 17년 3월 모의고사에 처음으로 이게 등장했었는데 4점짜리 앞번호대로 이 개념이 등장했는데도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어. 자, 이거 잘 써놔야 돼. 내가 아까 얘기했지? 불연속이어도 극대 극소 생길 수 있다. 자, 요 그래프. 자, 이 지점 봐. 이 지점. 이 근처에서 제일 큰 거 얘지. 그치? 이거 극대다. 알겠지?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한 저 점 극대야. 자, 이건 아직 수능에는 안 나왔다. 수능 평가원에는 안 나왔고 교육청 모의고사에 요 개념이 등장한 적이 있는데 진짜 거의 다 찍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정답률이 낮았어. 객관식 제법 앞번호 때 4점짜리 앞에 나왔는데도 다 엄청 낮았거든. 이것도 잘 너네가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있어. 이거는 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교과서에 서술돼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여기 있는 모든 점은 상수함수는 극대면서 극소야. 자, 요거까지만 쓰면 될 것 같다.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모든 점이 근처에서 가장 크기도 하고 가장 작기도 하잖아. 지보다 큰 놈도 없고 지보다 작은 놈도 없어 근처에서. 그러면 극대고 극소야. 알겠지? 요거까지만 얘기하면 되겠다. 됐어?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요거는 실제로 평가원에서도 나온 적 있어. 나온 적 있고. 자, 극소는 이거 위아래 뒤집으면 되겠지. 극소는 필기하지 말자 보지. 그냥 위아래만 뒤집으면 되니까. 됐지? 요 정도 좀 정리해놓고. 자, 다 그렸으면 209쪽으로 넘어갈게. 자, 209쪽 박스 별표 치자.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지.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그려진 애가 극값을 가지면 거기서 무조건 프라임 값은 0이 되지. 그치? 그래서 항상 도함수를 그릴 때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0이 되는 지점이고, 거기서 극대극소를 표시하는 게 그래프 그리는 거의 출발점이었던 거 다들 기억나지? 자, 가장 최근에 우리가 봤던 그 내신 시험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요 정도는. 자, 좀 어려운 문제 갑자기 좀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좀 쉬운 거 하나 너네 연습해보고 가자.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내용이니까 216쪽 가봐. 216쪽. 자, 이거 답지 아예 보지 말고 해설지 보지 마. 그냥 풀어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지금 맞는지 아닌지 그냥 너네가 한번 판단해봐. 자, 2분. 자, 그냥 누가 봐도 맞는 말이면 맞다 하고,
틀릴 수도 있으면 발레를 찾아봐. 그리고 항상 의심해야 돼. 기역 니은 디귿은 특히나 문장제 기역 니은 디귿은 의심해서 출발하는 거다. 이제 설명할 거야? 맞아. 응, 맞아. 응? 응. 자, 이제 쓱 해보자. 자, 너네 항상 수투 문제 풀 때 그 수투는 다항함수로 좀 제한해서 출제가 되긴 하는데 보통 이제 미분 가능한 이렇게 붙어 있다고 붙어 있어. 근데 그런 게 안 붙어 있고 예를 들어 함수 fx 이렇게 돼 있으면 연속도 아닐 수도 있지. 자, 그런 거 생각해야 돼. 자, 얘는 연속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는 함수야. 알겠지? 그거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돼. 자, 기억. fx가 증가함수래. 근데 도함수가 연속이야. 그러면 뭐 첨점 이런 거 없을 거고 도함수 연속 불연속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하나의 주제로 또 얘기하긴 할 거야. 근데 어쨌든 증가함수인데 도함수가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아니야? 당연한 얘기지. 기억 동그라미. 자, 니은 fx가 미분 가능하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증가함수이다. 이거 오늘 했지. 이거 상수함수 내가 발레라고 했어. 니은 틀린 거야. 됐지? 자, 디귿 방금 했지? 상수함수는 어디서든 극대든 극소든 상관없어. 극소다라고 해도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됐지? 자, 리을 x는 2에서 극소이면 f'E는 0이다라고 돼 있거든? 야, 극소인데 지금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 없는데 f'E가 0이다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는 뾰족한 점이 있어. 2에서 이렇게 뾰족하면 V자 모양으로 돼 있으면 극소인데 프라임 값 없지. 리을 틀린 거다. 자, 비읍은 미음. 리을 틀렸고 미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의상 틀렸지. F3이 fx보다 크다가 아니라 뭐가 붙어야 돼? 같다가 붙어야 극대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미음도 틀린 거고. 자, 비읍 한번 볼게. 비읍. 자, 비읍 같은 거는 이런 걸 이제 그림 그리면서 확인하는 거야. 자, fx가 미분 가능하고 f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스무스한 그래프를 1보다 밑에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여기 그려야 돼. 맞아? 근데 f4가 1이라고 했어. 그러면 f4가 1이니까 여기 4,1을 fx가 지나가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했던 2번 문제랑 비슷한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4,1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지. 근데 4,1을 지나야 돼? 그러면 뭐 하면서 지나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렇지. 접하면서 지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접하려면 기울기가 0이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래서 비읍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시옷 있지? 시옷은 발레가 있어. 자, 요런 발레, 좀 극단적인 발레긴 한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 해봐. 자, 극소가 극대보다 크다는 틀린 소리야.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으니까. 왜? 극대는 여기 있는데 극소는 더 위에 있지. 됐어? 자, 이거 발레는 책에 잘 그려져 있으니까 시옷에 있는 발레 보시면 되고, 어쨌든 요거는 틀린 얘기다 이렇게 하시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210쪽에, 자, 이게 좀 어렵거든? 이거 하고 좀 쉴 거야. 210쪽에 이그샘플 2번 한번 풀어봐. 요거는 정말 이게 옛날에 나온 건데 이거 정말 많이 틀렸었다 이거는. 이 정도 난이도면 지금 모의고사 기조에서도 단답형으로 나오면 거의 21번? 그 정도 급 되지 않을까 싶어. 처음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한 문제라. 자, 이것도 한 2분 줄게. 이거 한번 고민해봐. 어떻게 해야 될지. 자, 힌트는 나 조건의 그래프야. 그래프. 그래서 표현이 수원 나무네? 안 하고 있어. 너 수원? 수원 그 강의 거의 다 다 그래? 자, 내가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거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니까 좀 잘 들으셔. 자, 우리가 일단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라고 했어. 그러면 x의 n승이라고 쓰면서 저게 지금 몇 차 함수인지는 몰라. 그냥 최고차의 개수만 1이다 이것만 알려줬어. 자, 그 다음에 가 조건에서 fx라는 놈이
0, 마이너스 3을 지난다라고 했네? 그러면 일단 그래프상 우리가 표현한다고 치면 여기 어딘 거에 마이너스 3이 있고 y절편을 이렇게 fx를 알려줬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시계 관점에서 f형은 무슨 항을 알려준 거야? 상수항을 알려준 거지. 자 요렇게 일단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 f0이라는 걸 봤을 때는 y절편 혹은 상수항.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뒤에 식을 짤 때 마지막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붙을 것이다. 식의 관점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맞아? 자, 요 정도 얘기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문제는 나 조건이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 잘 봐. fx가 6x 빼기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 그래프로 그려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6x 빼기 6은 y절편이 마이너스 6일 테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6 쓰시고 기울기가 6이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얘가 y는 6x 빼기 6이 되겠지. 자 그러면서 이놈은 x절편이 얼마야? 1이지 1. 그러니까 x절편도 혹시 모르니까 표시할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2x 3승 빼기 2보다는 fx가 작다고 했으니까 저 3차 함수도 그려야 돼. 자 그러면 y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만. 요 3차 함수랑 요 직선은 1차 함수는 뭔가 관계가 있긴 있으니까 냈겠지. 너네 두 개의 다항함수의 관계를 보는 가장 시작 출발은 두 함수를 뭐하다라고 놓는 거야. 같다라고 놓으면 어디서 교점을 형성하는지 플러스 어떤 방식으로 교점이 형성되는지 두 가지가 나오지. 자, 그래서 당연히 일단 식의 관점에서 한번 이거 해석을 해보자. 먼저 6x 빼기 6이랑 2x 3승 빼기 2를 같다라고 놓는 거야. 자, 이렇게 같다라고 놓으면 저 방정식이 풀리겠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뭐가 되냐? 이런 뭐 잡다한 계산까지는 굳이 중간에 다 생각하고 할게. 자, 2의 x 빼기 1의 제곱에 x 플러스 2를 곱한 게 0입니다. 이렇게 나와.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3차 함수를 그릴 거야. 근데 x는 1일 때는 뭐 하는 거야? 3차 함수란 직선이? 접하는 거지. 왜?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 2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3차 함수랑 1차 함수가 x는 1에서는 접할 거고 마이너스 2는 그냥 지날 거야. 야 근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 우리 필요해?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뭐가 필요해? 필요 없지. 요 오른쪽만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요렇게 3차 함수가 접하게 요렇게 그려질 거야. 됐어? 자 접하게 그려질 거고 얘가 y는 2x 3승 빼기 2가 되는 거지. 됐어? 자,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 이그샘플 2번처럼 이제 접하는 거 그거 얘기한 시점에서 이거를 나는 이렇게 식으로 푸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너네가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게 훨씬 중요해 보이거든? 자, 그래프의 관점에서 내가 얘기해 볼게. 자, 식의 관점이 아니라 너네가 해야 되는 건 궁극적으로는 그래프의 관점으로 끝내셔야 돼. 무슨 말이냐? 지금 6x 빼기 6이 1,0 지나? 2x 3승 빼기 2도 1,0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 됐어? 왜? 2x 3승 빼기 2도 1을 넣으면 0이잖아. 맞지? 근데 봐봐. 초록 색깔이 보라색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그럼 봐. 3차 함수가 이 점을 지나야 되거든? 근데 보라색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여기서 접하면서 지나가는 거 말고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초록색 그래프를 그림에 있어서 굳이 이 식을 풀 필요가 있냐는 거야. 굳이 식 이거 풀 필요 없이 초록색깔 곡선이 보라색깔 위에 있어야 되는데 1,0을 둘 다 지나야 되니까 접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동현아 됐어? 자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그래프의 관점으로 이렇게 빨리 조금 그림을 그려주는 거를 조금 요청을 드리고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림은 다 그려졌어. 우리가 fx가 얘와 얘 사이에 그려지도록만 너네가 짜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가볼게.
일단 이전은 초록색, 보라색 사이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 초록색을 위로 넘어가지 말고 보라색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자, 그러면서 요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fx는 몇 콤마 몇을 지날 수밖에 없게 돼. 1,0을 지날 수밖에 없게 되지. 자, 그때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거. 1,0을 지나기는 하는데 초록색하고 보라색이 여기서 접하잖아. 그러면 fx조차 지나갈 때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 맞지?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두 가지 정보를 이끌어내셔야 돼. 자, 두 가지 정보. 먼저 fx는 1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돼. 즉 1,0을 지난다는 첫 번째 사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실은 이 점에서 fx는 기울기가 몇이 될 수밖에 없어? 6이 될 수밖에 없지. 왜? 보라색도 기울기 6, 초록색도 미분해서 1 넣으면 6, 그러면 노란 색깔도 미분 개수가 1을 넣으면 6이 될 수밖에 없겠지. 요거를 너네가 찾아내셨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풀이 한번 가볼게. 자, 첫 번째 풀이까지만 하고 좀 쉽게. 자, 봐봐. 일단 우리 fx가 최고차의 개수는 1인 거 알아. 근데 몇 차 함수인지를 모르지.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을 해야 돼. 자, 가정을. 자, 그럼 봐봐. 먼저 fx가 뭐 상수화 함수는 어차피 아닐 거니까 1차 함수라고 해봐. 1차 함수. 자, 그러면 1차 함수라고 하면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6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보라색 직선이 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보라색 직선이 되면 노란 색깔 여기 0,-3을 지나는 게 불가능하지. 그치? 그러니까 fx는 일단 1차 함수는 아니야. 됐어? 1차 함수는 당연히 아니겠지? 왜냐면 이렇게 지나려면 보라색하고 직선이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먼저 fx를 2차 함수라고 해볼게. x제곱 더하기 1차항 모르니까 더하기 ax라고 하고 상수항은 -3 이렇게 잡아볼게. 됐어? 이거 괜찮지? 왜? 제곱이면 2차니까 1로 올라갈 때 당연히 3차보다는 천천히 올라가니까 초록색보다는 밑에 있을 거고 1차보다는 빨리 올라가니까 일단 문제 없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은 요 두 가지 정보를 한번 써보자. 자, f1이 0이 돼야 돼. 요거 1 넣으면 0 돼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으로 결정이 돼. 결정. 이까지 됐어? 근데 우리 여기서 뭐도 맞춰줘야 돼? f'1이 6인 것도 맞춰줘야 되지. 근데 너네가 지금 딱 우리가 구한 함수를 봤을 때 f'1이 몇이야? 4지 4. 맞지? 될 수가 있어 없어? 6이 안 만들어지지. 이건 째껴야 돼. 자, 그래서 2차 함수로 가정한 얘는 틀린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가정 2차라고 했을 때는 얘는 안 됐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 가정 fx를 3차 함수라고 가정해보자. 자, fx를 3차. 그러면 fx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빼기 3이 되지. 맞아? 자, 그러면 봐봐. 일단 3차 함수가 그래프 모양상 가능한지도 너네가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x 3승으로 시작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쳤을 때 2x 3승보다는 올라가는 속도가 어때? 느리지. 그러니까 초록색보다는 밑에 있는 거 가능하거든? 그리고 3차는 애초에 직선보다는 위에 있을 거 아니야. 3차식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보라색보다 위에 있는 건 오케이야? 그러면 이제 대입하고 끝내자. 잘 봐.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0은 a 더하기 b 빼기 2다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오고, 자, 두 번째 식은 이놈 뭐 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는 거지. 그럼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면 6이 된다 했으니까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할게. 미분하면 이거 2ax가 되니까 2a 더하기 b 3x 제곱 되니까 1 대입하면 더하기 3 이렇게 되네. 됐지? 그럼 너네 뭐야? 요 두 개씩 뭐 해주면 끝나? 두 개씩 연립해주면 a, b가 다 나오게 되겠지.
됐지? 자, 이렇게 구해주는 게 일단 첫 번째 방식이고, 자, 두 번째 파트 좀 쉬었다가 두 번째 풀이를 알려주긴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봐봐. 어차피 F3 구하라고 했으니까 FX가 뭔지 정확하게 다 구해야 되고, 저거 연립하면 A, B가 다 나오니까 FX는 정확하게 나올 거야. 끝나. 근데 우리 아직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있지. FX가 2차 안 됐어. 3차 되긴 했는데 몇 차가 될 수도 있어? 4차가 될 수도 있지. 4차 잘 생각해. 여기서 4차로 올라간다고 치자. 그러면 3차로 올라가는 놈을 4차로 올라가는 놈은 언젠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추월할 수밖에 없지. 3차로 올라가는 애보다 4차로 올라가는 애가 훨씬 빨리 올라가. 그래서 언젠가는 노란색이 초록색을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4차 함수는 우리가 안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풀이 들어가자.